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드 밸류 분석, 언드 밸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프로젝트 관리에서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수립된 계획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EVA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도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 모니터링 앤 메저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EVA의 목적은 자, 확실한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면 항상 알고 싶어 하는 게 계획된 대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플랜드, 계획 대비, 실제, 성취, 액추얼이 들어가겠죠. 실제 일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리소스를 선투입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죠. 뒤처진 일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자, 그래서 베이직 컨셉, 우리가 이걸 이제 언드 밸류 어널리시스 또는 언드 밸류를 기반으로 하는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언드 밸류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말로는 이게 아마 일본어에서 번역돼서 온 용어일 거예요. 기성비라고 합니다. 기성. 그래서 기는 이미 기자, 이미, 성은 이룰 성입니다. 이미 성취된, 비는 우리가 레이쇼겠죠. 기성비. 그래서 이 언드 밸류를 좀 더 직역을 하면은 저는 이걸 획득가치라고 얘기해요. 획득가치.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어느 시점까지 실제로 이건 어느 정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세상에 물론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계획과 똑같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 대비 얼만큼의 갭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는 게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언더밸류 관리 또는 언더밸류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모든 각각의 프로젝트에서의 태스크들은 이 계획된 일의 완료에 따라서 이 밸류를 어닝한다는 거죠. 밸류를 획득해가는 거, 밸류를 벌어가는 겁니다. 벌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걸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페이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렇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거예요.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what you have completed 이걸 언드 밸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 마일스톤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한 일을 베이스로 급여를 받는 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마 선박 생산공학을 들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비슷한 예로 조선소의 키 이벤트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키 이벤트는 어떤 선박을 수주받으면 스킬 커팅, 킬 레잉, 그 다음에 런칭, 딜리버리. 선박을 수주받으면은 이렇게 4개의 마일스톤에 대해서 이 마일스톤이 하나씩 완료가 될 때마다 선주로부터 선가의 각각 4분의 1씩 받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게 조선소 입장에서는 선주한테 이 4개의 키 이벤트를 기준으로 돈을 받는 그것도 언드 밸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선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이 헤비테일은 좀 비율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키 이벤트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드 밸류는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써볼게요. compared to 실제 비용.
실제 비용과 그 다음에 버짓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예산이에요. 예산입니다. 예산. 버짓이라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집행이 아니고 버짓이라는 건 예산이에요. 예산. 그래서 언드 밸류는 여기에 액추얼 코스트와 버짓 코스트 예산에 비교될 수가 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베리언스라는 거는 실제와 예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하고 싶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 관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프로젝트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딜리버리라고 해요. 딜리버리. 완료일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고객과 우리가 커스터머와 약속한.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지금 얼만큼 일정에 앞서고 있다. 또는 얼만큼 일정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베리언스를 예측을 분석을 함으로써 사실은 뭐라고 싶냐? predict future 퍼포먼스라. 이 퍼포먼스라는 거에는 이게 실제로 어떤 인력, 레이버의 투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은 어떤 매터리얼을 투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추가 도입해가지고 뭐 프로젝트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계획과 실제 진행의 갭, 베리언스를 분석을 해서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약속된 시점에 완료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현재 시점부터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여기 퍼포먼스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언더밸류에서 사용이 되는 주요한 용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PV 또는 BCWS로 표현되는 우리가 이게 플랜드 밸류입니다. 줄여서 PV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좀 더 엄밀히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BCWS 플러스면은 얘가 버짓 코스트 뭐에 대한 워크 스케줄의 약속.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죠. 계획된 일 대비 계획된 일에 얼만큼의 예산이 태워져 있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계획에 대한 부분이에요. 계획. 이거를 좀 더 길게 쓰면 budgeted cost with respect to the work scheduled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제목이기도 한 earned value인데요. earned value라는 거는 줄여서 EV라고 하고 좀 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로는 budget cost. 자, 여기서 with respect to work scheduled가 아니라 얘는 work performed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얘도 버짓 코스트예요. EV도 버짓 코스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기준이 코스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위에 거는 계획된 일량 대비 코스트의 표현이고요. 밑에 거는 실제로 수행된 일이 예산으로 보았을 때, 비용으로 보았을 때 이 실제로 진행된 일을 예산으로 보면, 비용으로 보면은 얼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느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씨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이 위에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거는 액추얼 코스트입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 버지티드 코스트가 아니에요. 얘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액추얼
cost with respect to the work performed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cost지만 얘는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개는 다 버짓이었잖아요. 버짓. 여기는 이제 actual입니다. actual.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에 두 개는 planned value와 earned value 모두 cost로 표현이 되는데 그 cost가 뭐냐? 스케줄된 일량과 진행된 일의 양을 각각 예산상의 코스트로 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소에서 기본 설계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자 기본 설계에 대한 여기 써볼게요. 기본 설계에 대해서 워크 스케줄도 된 게 있겠죠. 그런데 이 워크 스케줄로 된 기본 설계에 탑재했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밀리언 달러예요. 이거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1밀리언이라고 합시다. 1밀리언 달러가 할당돼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일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된 거는 이게 예를 들어 기본 설계가 100% 수행이 되어야 버짓 코스트 with respect to work performed도 1밀리언이 될 텐데 실제로 아닐 수 있죠. 실제로는 측정을 해보니까 기본 설계의 8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과 비교를 하면 얘는 0.8밀리언 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액추얼 코스트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제 얘랑 같아요. 워크 퍼폼드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때까지 실제로 지출한 돈은 자, 위에 두 개는 전부 다 버짓 코스트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실제로는 이 프로젝트 팀이 사용한 비용은 1.2밀리언을 썼어요.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스케줄은 원래 플랜드보다 뒤처지고 있는데 예산은 더 사용을 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안 좋은 경우긴 하죠. 다만 제가 이 예를 든 거는 이 세 가지 플랜드 밸류와 언드 밸류와 액추얼 코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고요. 자, 이 세 가지 가장 베이직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BAC가 뭐냐면 얘는 budget at completion입니다. budget at completion.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프로젝트 예산이에요.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완료됐을 때의 예산이 얼마냐? 내가 이 전체 일의 양을 100%로 보았을 때 이 100%의 처음에 프로젝트에 어떤 예산 수립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EAC라는 거는 E는 estimate입니다. estimate at completion이 됩니다. estimate at completion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BAC를 딱 끝나요. 똑같이 계획을 똑같이 지켜주면은 budget at completion 예산만 사용해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봤지만 앞에 이제 예를 들고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는 planned value와 earned value와 actual cost가 다 다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면 뭐 리소스를 더 추가 투입해야 되기도 하고 또는 뭐 그런 경우 많지 않지만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용이 더 절감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도율을 중간중간에 진도율을 고려를 했을 때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완료됐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하나 지금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전부 다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전부 코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 지금 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은 하고 있지만 전부 다 기준은 이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달러, 원. 코스트를 기준으로 다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ETC라고 하는 거는 자, Estimate at Completion은 내가 현재 진도율로 계속 진행을 하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얼마가 투입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일정도 지연되고 뭐 사람도 더 투입되고 해야 돼서
이 상태로 가면은 12억이 필요할 것 같아. estimate at completion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stimate at completion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estimate 보조사만 밖에 to completion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현재까지 진행을 해온 걸 보니까 현재까지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불 그냥 100 이렇게 할게요. 100만 불 프로젝트인데 지금 상태로 가면은 120만 불 필요할 것 같아. 근데 estimate to complete는 내가 지금까지 5만 불을 썼어. 1000만, 10만 맞죠? 50만 불을 썼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가 지금 추세를 보니까 70만 불 더 필요할 것 같아. 사실은 순서는 이거를 현재까지 이건 이제 액추얼 코스트가 되겠죠. 액추얼 코스트가 되는. 액추얼 코스트에 estimate to complete를 더해서 estimate at completion이 되는 거겠죠. 원래는 estimate to completion이 먼저 계산이 되어야 estimate at completion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본 것들이 우리가 이 소위 언드 밸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그러한 요 대표적인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세 가지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한 위에 세 가지를 요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갈게요. 자, 앞에 반복돼요. 이건 뭐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does it cost with respect to work schedule 되니까 이건 이제 우리 한 PV죠. 약자로 쓸게요. PV. 그 다음에 actual cost of work performed는 실제로 사용한 돈이니까 actual cost가 되고 does it cost of work performed는 이게 이제 E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세 개의 지표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언더밸류 분석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PV라는 거는 자, 중요한 at a given point in time 어떤 시점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어떤 시점에 그 how much work have accomplished 얼만큼 됐느냐 기준이 뭐예요? 당신이 계획한 것 대비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이건 말 그대로 계획 대비 내가 계획은 항상 100%일 거예요. 100% 대비 몇 퍼센트 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액추얼 코스트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at a given point in time 어떤 시점에 당신이 이 수행한 일을 하기까지 얼만큼 돈을 썼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how much of work as person hours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얘를 시수라 그러죠. 시수 또는 조선소에서는 이걸 man hour라고 표현을 합니다. man hour 공수, 뭐 시수, 공수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 일의 일량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주로 이제 그 레이버 인텐시브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사람이 얼마큼 투입되는 일이냐 그런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EV는 마찬가지로 얘도 at a given point in time 어떤 시점에 당신이 accomplish 진행한 비율. 근데 이거를 어떤 걸로 나타나냐? 당신이 수립한 예산 대비 가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한 비용하고 예산에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그 태스크 A라는 걸 볼게요. 태스크 A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일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0 맨아워짜리 일이다. 이렇게 투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뭐 1000 맨아워라고 하고
100만 불이라고 해볼게요. 100만 불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전체 예산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로 치면은 budget at completion입니다. 100만 불이라는 거는 budget at completio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자, 요 시점에 딱 끊어서 봤어요. 끊어서 봤더니 그 원래 이 시점엔 이걸 예를 들어서 뭐 한 20% 구간이라고 해봅시다. 시간상. 그러면은 플랜드 계획 대비 20%면은 한 200 맨아워 정도에 대한 일량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일을 보니까 내가 실제로 한 일은 예를 들어 150 맨아워에 해당하는 일밖에 안 한 거예요. 150 맨아워밖에 일을 안 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200 맨아워와 150 맨아워가 각각 PV와 EV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200 맨아워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 맨아워가 100만 불이었으니까 이 중에 20만 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PV가 되는 거고요. 플랜드 밸류. 그 다음에 150 맨아워라는 거는 예산 대비 이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150, 15만이죠. 15만 달러 일밖에 못한 거고 이게 EV가 되는 겁니다. EV. 그래서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이 100% 일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실제 그 시점까지 계획상 돼 있어야 되는 일과 실제로 수행된 일을 각각 비용으로 환산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earned value analysis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 그럼 이때까지 돈 얼마 썼어? 자, 이건 별개예요. 그냥 실제로 지출된 돈. 이거 해보니까 22만 불 썼네. 이러면은 지금 액추얼 코스트, 언드 밸류, 플랜드 밸류가 다 다르죠. 계획보다 돈은 더 많이 썼고 계획보다 일은 적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 이런 경우에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나 또는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가 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이제 그래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자, 밑에 축에 이제 우리가 타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밸류는 우리가 밸류라는 건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할 거예요. 우리가 언드 밸류에서 나오는 모든 값들은 다 돈입니다. 돈, 달러, 원, 화폐로 환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까만색이 뭘까요? 까만색이 자, 한번 여기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3일짜리 프로젝트고요. 3일 3시간 다 좋습니다. 이렇게. 자, 대략 이게 스케일이 하나도 맞지는 않는데요.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까만색이 뭐냐면 까만색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로는 요 1일 시점에 여기가 포인트인 타임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를. 자, 그렇게 보면은 얘는 까만색은 플랜입니다. 플랜. 그래서 자, 이건 뭘 의미하냐? 플랜드 코스트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쭉 우리가 여기 진행이 될 때까지 프로젝트 원래 계획은 3일짜리예요. 3일짜리고 그냥 적어 봅시다. 여기 비용을 뭐 1,700이라고 합시다. 1,7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건 budget at completion이 되겠죠? 우리가 이 프로젝트 종료. 기간은 3일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플랜드 코스트 그래프는 초기의 정의가 되겠죠. 각 기간별로 1일차에 돼 있어야 되는 일의 양을 화폐로 환산한 거. 2일차에 돼 있어야 되는 일의 양을 화폐로 환산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700은 뭐예요? 700은 플랜드 밸류 at day 1이 될 거고요. 1500이라는 건 플랜드 밸류 at day 2가 될 겁니다. 이건 이미 프로젝트 처음에 계획을 하면 정해지는 거예요.
PV는 1일차, 2일차, 버즈의 컴플리션은 사실은 PV at 뭐 day 3가 되겠죠. 이 문제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에서 위에 빨간색 그래프를 액추얼 코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을 우리가 이제 이게 언드 밸류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밸류든 코스트든 간에 전부 다 기준은 이 비용이에요. 비용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언드 밸류도 예산 대비 실제로 진행된 일의 양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얘는 뭐예요? 언드 밸류 at day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은 이건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1000 정도로 할까요? 1000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는 액추얼 코스트. 얘는 액추얼 코스트 at day 1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벌써 day 1에 대한 3개의 지표를 얻을 수가 있죠. day 1일차가 끝나면 1700원짜리 예산 프로젝트에서 700만큼이 돼 있어야 되는데 700원만큼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돈은 1000원을 쓰고 실제로 한 일은 300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몇 가지 지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화살표를 몇 개 써놨죠, 여기에. 먼저 이 차이, 이것과 여기에 차이를 표현된 이 화살표. 이건 뭐냐면 실제로 진행된 일의 가치 대비 비용을 얼마 썼느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를 코스트 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코스트 차이란 얘기죠. 이 문제에서 코스트 베리언스는 1000에서 300을 빼면 7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0은 지금 이미 초과를 한 금액입니다. exceed 했습니다. 비용을 예산이 아니라 실제 한 일이 쓴 돈보다 700이나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코스트 베리언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은 화살표가 2개가 있죠. 이 화살표하고 이 화살표가 있는데 이건 두 개 다 스케줄 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2개 다 양쪽 다 여기다 스케줄 베리언스라고 부르는데 이쪽의 스케줄 베리언스를 우리가 타임이라고 해요. 타임에 대한, 왜냐면 시간축에 대한 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축은 자 1일차에 보세요. 1일차에 한 일이 300밖에 없어요. 이 기준인데 실제로 이거는 플랜드로 보면은 이 시간에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면은 1일차 대비 이만큼이 시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스케줄 베리언스인 거죠. 이만큼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점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은 플랜드 코스트와 만나는 이 점을 봤을 때, 자 그럼 1일차에 원래 돼 있어야 되는 일은 700인 거예요. 700. 여기가 되는 건 700. 이 점에서. 근데 내가 지금 한 일은 300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스케줄 베리언스냐? 언드 밸류 그래프와 우리가 스케줄에 해당하는 플랜드 코스트 그래프하고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스케줄 베리언스지만 얘는 그 밸류에 대한, 밸류는 사실 돈인데 또는 코스트 관점에서의 스케줄 베리언스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장표에서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자, 다시 이게 우리가 플랜드 코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액추얼 코스트고, 그 다음에 이게 언드 밸류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거는 액추얼 코스트와 언드 밸류의 차이예요. 근데 그걸 비용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얘가 코스트 베리언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얘는 전부 다 뭐였냐면 파란색과 까만색 그래프를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2개 다. 둘 다
스케줄 베리언스인데 하나는 돈, 그러니까 저기 머니, 밸류 관점이죠. 하나는 타임 관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지표들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좀 과장이 되긴 했어요. 과장이 돼서 최종적인 결과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오버된, 과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언더밸류 분석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잠깐 문제를 먼저 여러분 숙지하세요. 볼까요? 자, 제일 위에 문장에는 우리가 언더밸류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랩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트랩에 빠지면 안 되냐면 과거에 계획된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 계획된 데이터 우리 진도율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과거에 이미 계산되어 있는 플랜을 이용을 하면은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왜 그런지를. 자, 우리가 예제로 드는 게 Initial Planning Total Time for a Project. 자, 20시간짜리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비용은 2만 원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플랜드 버짓은 40만 원이겠고 우리가 이건 아까 얘기했던 버짓 at completion에 해당하는 금액이겠죠? 예산이니까. 자, 이게 이제 요게 이 윗부분이 계획입니다. 얘는 계획이에요. 근데 밑에는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15시간 경과. 자, 경과한 겁니다. 15시간 지나고 보니까 뭐가 생겼냐? 이게 나는 시간당 비용을 2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시작하고 보니까 바뀌었어요. 2만 원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네. 3만 원이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의 진도와는 무관하게 실제 비용은 3만 원씩 15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45만 원을 써버렸네?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냥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일을 따져보니까 야, 이거 마치려면 10시간은 더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원래는 15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5시간만 더 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되고 10시간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뭔가 프로젝트에 딜레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의 전체 시간이 25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요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프로그레스 레이트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레스 레이트.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위에 쓴 대로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럼 과거의 데이터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20시간입니다. 20시간. 20시간짜리 프로젝트에서 15시간 했네. 라고 해버리면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레스 레이트를 자, 20시간인데 15시간 했어. 이거는 그러면 75%가 됩니다. 괜찮네. 우리 75%만큼 일을 했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 75%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한 일은 25시간을 해야 되는 일 중에 15시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25분의 15만큼의 일밖에 못 한 겁니다. 즉 이거는 대략 따져보면 약 5분의 3 약이 아니구나. 정확히 60%의 일밖에 안 한 거예요. 자, 이만큼의 갭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걸 누가 이렇게 20분에 15로 해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그 액티비티들이 수백 수천 개가 있고요. 수백 명이 같이 일하는 어떤 회사다라고 보면은 이쪽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1000매너짜리 일이었지. 지금 얼마 투입됐어? 700매너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70% 진도율이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실제로 그 많은 제조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냉정히 따지면은 일정대로 가고 있다라는 개런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포인트 인 타임에 추가 진도율을 따져보고 내가 얼마큼 사실은 이제 10시간이 남았다는 걸 알려면은 사실은 이 이면에는 액추얼 코스트뿐만 아니라 언드 밸류도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언드 밸류를 단순히 15시간 투입했으니까 4분의 3에 투입된 거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그 진행된 일의 퍼센테이지 보니까 다르네. 이거 언드 밸류가 15가 아니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언드 밸류는 얼마일까요? 언드 밸류. 만약에 이 획득 가치를 이 기준 75%의 기준으로 보면은 4분의 3이 돼서 원래 예산 30만 원에 그러니까 원래 가로 잘못된 계산 먼저 해볼게요. 원래 예산이 40이었죠, 여기. 40만 원에 곱하기 4분의 3 30만 원이 언드 밸류가 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우리가 플랜드 코스트에다가 사실은 이 플랜드 버짓을 이거를 곱해줘야 되는 이거 플랜드 코스트 아니면 잘못 썼 프로그레스 레이트입니다. 자, 플랜드 버짓이라는 거는 플랜드 버짓은 아까 어디 있었어요? 이겁니다. BAC입니다. 얘를 가져오고요. 프로그레스 레이트는 방금 위에서 계산한 75가 아닌 60%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60% 곱하기 40만 원을 해보면 실제로 진행된 일은 24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 비것과 여기 차이가 많이 나죠. 따라서 언드밸류라는 거는 언드밸류 함부로 이런 어떤 과거 데이터 대비 현재 투입된 실수 이게 사실은 가장 일을 보기는 편해요. 굳이 모니터링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실수 얼마만큼 투입됐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큰 착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6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거 75%나 됐네. 잘 진행되고 있네. 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프로그레스 레이트를 반드시 이 언드 밸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엄밀한 비교 분석, 그래서 진도율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거를 그래프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프에. 자, 일단 원래 일은 까만 그래프입니다. 플랜드 코스트예요. 플랜드 밸류 코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원래 20시간에 40만 원에 끝나기로 되어 있던 거죠. 여기는 10K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15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원래는 돼 있어야 되는 비율은 30이에요. 30. 근데 얼마를 썼어요? 앞에서 우리가 3만 원짜리 인건비가 돼서 쓴 비용은 이 시점에 쓴 비용은 45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언드 밸류는
언드 밸류는 우리가 방금 해본 것처럼 이 워크 레이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 어떤 단초가 있었어요. 10시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현재 15시간이 지났는데 10시간이 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5분의 3으로부터 나온 60%, 그 60%에 해당하는 24만 원. 자, 이 상태가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계산을 해볼 텐데 뭘 할 거냐면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10시간 더 한다 그랬잖아요. 10시간. 그럼 25가 되어야 무조건 이거는 지연이 됐지만 일을 끝내는 건 40에서 끝나요.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가치는 40이 최고입니다. 즉 파란색 그래프는 여기까지 이어질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일의 목표. 버짓 코스트, 버짓 밸류입니다. 플랜드 밸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상태로 가면은 코스트가 심상치가 않아요. 액추얼 코스트가. 자, 이 상태로는 계속 3만 원짜리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자, 이 시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여기까지 가겠죠. 이 부분 더 올라가서 지금 여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자, 우리가 이때의 비용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여기서 이미 플랜드 뭐죠? 플랜드 밸류는 끝이에요. 더 이상 플랜드 밸류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해볼게요. 하나하나 이 시점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시점이라는 거는 지금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스케줄 베리언스와 코스트 베리언스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스케줄 베리언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스케줄 베리언스를 우리가 저걸로 합시다. 타임이 아니라 밸류로 할게요. 스케줄 베리언스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점에 플랜드 밸류와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 그래서 스케줄 베리언스는 이 시점에 15아워의 SV는 EV에서 식입니다. EV에서 PV, 플랜드 밸류 빼줘야 돼요. 뭐예요, 그러면? EV는 24고요. PV는 30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 마이너스의 의미. 얘는 비하인드 스케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케줄. 스케줄에 뒤처지고 있다. 자, 그리고 코스트는 코스트 베리언스, CV는 마찬가지로 EV에서 액추얼 코스트를 빼줘야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24에서 실제로 쓴 비용 45를 빼주면 마이너스 25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트가 익시드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분석에서 SV와 CV. 자,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쓸게요. 그냥 SV는 고요. 그다음에 CV는 A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21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스케줄 베리언스와 코스트 베리언스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스케줄 베리언스의 관점으로 보면은 계획 시에 정보가 부족하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은 일의 진도율을 정확히 예상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이것도 스코프에 대한 일의 범위에 대한 얘기지만 스코프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연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이트의 조건, 우리가 방금 봤던 게 그렇습니다. 1시간에 2만 원, 시급 2만 원의 소싱을, 인력을 소싱을 할 줄 알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아니야. 이게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3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의 스코프나 수량 같은 것들이 변경될 수가 있는 거죠. 코스트 베리언스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너무 비싼 리소스. 이게 사이트 컨디션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고른 거야. 2만 원 시급을 구할 수가 있는데 3만 원 시급이면 잘못된 뭐 하이 코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뭐 여기랑 같은 얘기죠. 워크스코어이 바뀌었다. 또는 버짓의 기준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버짓의 기준.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했거나, 또는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관리 소홀일 수도 있어요. 관리 소홀. 관리 잘못했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지표 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문을 좀. 자, 이번에는 우리가 %라는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 completed와 % spent를 볼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 completed라는 건 actual value of work done 또는 work performed 되겠죠. 진행된 일의 실제 가치가 얼마냐. 실제 가치. 언드 밸류 얘기하는 언드 밸류. 근데 그것을 언드 밸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다른 말로 뭐가 되냐? 얘는 프로그레스 레이트가 됩니다. 진도율의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PC는 이 % completed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기준은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budget at completion이 들어가야 되고요. 분모는 이제 앞에서는 earned value입니다. earned value.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자, 획득한 가치는 24만 원이고 budget at completion은 40만 원이었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10분의 6. 아까 우리 했던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진도율을. 그 다음에 퍼센트 스펜트는 이거는 여러분들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아요. 예산 대비. 근데 예산 대비 스펜트 얼만큼 썼냐? 그래서 분모에 올라가는 게 EV가 아니라 AC가 됩니다. 그래서 40만 원 프로젝트인데 이미 45만 원을 써버렸어. 그럼 요거는 약 113%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위에 거는 주로 일정의 관점에서 스케줄, 밑에 거는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비율을 오버 코스트가 된 거고요. exceed 했고요. under behind 스케줄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요. 자, 하나 더 갈게요.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건 두 개 다 분모에 EV가 옵니다. EV가 오고 하나는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 즉 일정 성능 지수. 밑에 거는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 비용 성능 지수가 되는 겁니다. 둘 다 획득 가치의 비율을 보는 건데 하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플랜드 밸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인지 보자 하고요. 하나는 코스트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 대비 얼만큼 했느냐. 우리 자 이제 플랜드로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 시점까지 우리가 플랜드 밸류를 저걸로 이거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얘가 포인트 인 타임이기 때문에 BAC가 아닙니다. 이건 이 시점까지 돼 있어야 되는 일의 양이에요. 따라서 얘는 24만 원만큼의 일을 했는데 앞에 가볼까요? 15일에서 돼 있어야 되는 일은 30입니다. 이게 PV예요. 이 시점에 PV가 돼서 30이 되고요. 그럼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를 보니까 괜찮네. 6분의 4니까 얼마죠? 6분의 5분의 4니까 80%나 됐어. 뭐 나쁘지 않아 그랬는데 여길 가보니까
24만 원만큼 일을 했는데 실제로 쓴 비용은 45만 원이야. 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거는 약 53%밖에 안 되는. 이 갭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단순히 일의 진도율만 봤을 때에는 80% 정도는 되던 일이 비용을 같이 고려를 하는 지표가 되니까 확 떨어지는 겁니다. 뭐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이게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와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원점은 1이에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에요. 1을 기준으로 퍼센테이지가 각각 4개 사분면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는 볼까요?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는 약 80%, 이 라인이겠죠. 그 다음에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는 53%니까 어디가 있어요? 얘는 여기쯤 있겠네요. 그럼 여기가 2점이겠죠, 지금. 이 프로젝트의 코스트,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 그래프의 위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산성도 안 좋고요. 생산성은 뭐예요? 생산성이라는 거는 비용 대비 획득 가치입니다. 즉, 이거를 CPI로 보았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액티브니스, 얼마나 스케줄을 잘 따라잡고 있느냐, 얼마나 활동적이냐를 봤을 때도 굉장히 액티브니스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2점입니다. 2점. 2점에 오는 게 가장 프로젝트는 이상적일 거예요. 계획된 대로. 계획보다 너무 앞서도 사실 좋지 않아요. 오버페이스가 되는 것도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가능한 한 이 언저리에 머무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우리가 사례로 들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은 액티브 니즈나 프로덕티비 관점에서 전부 다 굉장히 좋지 않은 지점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측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데이터만 본 거예요. 있는 데이터만 쭉 봐왔습니다. 있는 데이터만 봐왔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완료 때까지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아? 비용이 얼마 들? Estimate completion. 자, 이거는 프로젝트가 완료됐을 때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펑션을 한번 가볼게요. 원래 알고 있던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BAC. Budget at Completion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현재 상태로 가면 비용이 얼마가 될 것 같냐? 그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CPI라는 지표를 가져오게 됩니다. CPI. 이게 무슨 얘기냐면 Estimate at Completion은 BAC와 CPI의 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형태는 CPI분의 BAC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비용이 얼마였어? 우리 문제는 이게 40만 원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의 추세가 53%밖에 안 돼. 그러면 분모에 들어가는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는 분자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계산해보면 40 곱하기 100 나누기 53입니다. 자, 이거 대략 계산해보면 잠시만요. 대략 75.5 정도가 나옵니다. 야, 이거 안 좋네. 40만 원인데 지금 이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는 하나 전제가 현재 추세가 또는 제반 사항이 유지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한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가 유효한 겁니다. 그걸 따라갈 때 이 프로젝트는 75만 5천 원까지 비용이 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Estimate to Complete는 간단하죠. 우리가 아까 앞에 했던 거로 치면은
자, 이거는 전체 기간을 보면은 내가 현재 시점까지 현재까지 45만 원을 썼어. 근데 전체가 75.5가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estimate to complete가 되겠죠. 이게 estimate at completion이고 이게 actual cost고니까요. 그러면 estimate to complete는 estimate at completion에서 현재까지 든 비용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대략 이게 한 30.5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덱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To complete performance index.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끝내려면, 즉, 원래 계획했던 20시간에 끝내려면,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 지금까지보다 얼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나타내면요. 자, 둘 다 budget at completion에서 빼줍니다. 예산이에요, 예산. 근데 현재까지는 actual cost로 왔고요. 남은 기간은 원래 우리가 그 예산에서 그 earned value를 뺀 만큼만, 즉 일정을 준수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계산을 해보면 둘 다 budget completion은 40이고요. actual cost는 45, earned value는 24밖에 안 돼요. 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약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인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치환을 하면은 마이너스 320%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사실은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과장되게 잘못 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만약에 당신이 이걸 정시에 끝내고 싶냐라고 하면은 대략 지금까지보다 당신이 3배만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유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플랜드 밸류와 액추얼 코스트와 언드 밸류의 갭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3.2배만큼의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여기서의 노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산출물을 동일하게 본다라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돈을 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3만 원을 지금 주고 있었으면 너 3분의 1에 일해야 돼. 이제부터 10,000원 받고 일하면 돼. 10,000원 받고 일하면은 원래 예산에 끝날 수 있어. 또는 3배만큼 더 열심히 해서 일정에 맞춰 끝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To Complete Performance Index는 중간중간 많이 해요.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게 1인 게 가장 좋겠죠. 딱 맞춰가는 거. 근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진행률을 보았을 때 남은 기간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그 정량적이라는 게 어떤 코스트 비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을 원래대로 앞당기기 위한 어떤 그 코스트로 환산되진 않지만 내가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제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에 선정되지는 않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스스로 야근을 한다거나 주말 근무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아마 이게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요. 마지막일까요?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뭘 보고자 하냐면, 자,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남은 기간에는 좀 달라지고 싶어. 그래서 3가지 케이스를 선정을 해봅니다. 케이스 1은 자, 지금까지의 컨디션이 굉장히 예외적이었다. 여기서 예외적이라는 건 시간당 3만 원의 인건비가 예외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지금부터는 원래 시간당 2만 원 인건비로 돌아갈 수 있어. 자, 이렇게 되면은 estimate at
completion. estimate to complete 식으로부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estimate to complete는 아까 estimate at completion에서 actual cost를 빼준 거였고요. 아니지. estimate to complete는 estimate 잠깐만요. 이게 왜 뒤로 안 가지? estimate at completion은 죄송해요. 자, 여기서의 지금 estimate at completion의 의미는 이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estimate 아니지 to 죄송해요. estimate to complete를 estimate at completion 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왜? 2만 원 인건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estimate to completion 여기서의 estimate to completion은 budgeted at completion에서 EV를 빼주는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초기에 가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게 액추얼 코스트의 조건이 무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시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estimate at completion은 원래 이제 지금 우리가 위에 쓴 대로 이게 맞아요. 이건 틀리지 않아요. 그 estimate to complete에다가 actual cost를 더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게 바뀐 겁니다.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40 빼기 24 언더 밸류의 현재 실제 비용 액추얼 코스트 45를 더한 게 16 더하기 61이네. 자, 그럼 아까 바뀌었죠. 우리가 이게 만약에 좀 이따 보겠지만 자, 지금까지인 게 다 잘 되고 있어. 지금대로 가면 돼. 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일단은 60일 정도로 막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점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니다. 이게 너무 그래프가 기울어졌네. 잠시. 이렇게 하면 안 맞고 45를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원래 우리가 이 추세가 아니고 여기서 약간 완화돼서 그래서 안 좋네. 이게 61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던 그래프를 이렇게 갔을 그래프를 이렇게 지금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는 자, 아예 초기 계획이 틀렸어. 잘못 계획했어. 이게 오히려 인건비가 3만 원이 아니고 원래 4만 원이야. 그나마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3만 원에 했던 거야.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똑같이 새로운 estimate to complet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EAC, estimate at completion이 이 actual cost에 estimate to complete를 더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 AC가 우리가 45였잖아요. 그리고 estimate to complete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얘는 남은 10시간 동안 얼마를 써야 돼요? 4만 원씩을 줘야 돼. 4만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85가 돼 버립니다. 오히려 이건 더 안 좋아진 거야. 여기서 더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여기 아마 다 표현도 안 될 텐데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여기 어딘가 이게 이제 여기가 85가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보다 인건비가 더 든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자, 지금까지 상황이 맞아. 이게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썼던 이 공식, 아까 이 estimate의 completion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은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cost performance index 대비 cost budget completion 원래 그 일정 대비 예산 금액이잖아요. 이걸 하니까 아까 우리가 약 75.5가 나온다고 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가 10일 동안 가서 딱 여기서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이게 케이스 1, 이게 케이스 2, 여기가 케이스 3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딱 이 시점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 어떤 시점부터 미래의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는 2만 원으로 바꿉니다. 아니야. 오히려 4만 원을 줘야 돼. 아니야. 지금까지가 이펙티브 했어.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매니저는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 상황 파악을 통해서 이게 맞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어디 사장님한테 우리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됐고요. 10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75만 원 되니까 뭐 승인해 주세요. 아니면 보고합니다. 아니면 뭐 지금까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상 복귀해서 약 한 60만 원 내서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되면 훨씬 더 민감해지는 게 되겠죠. 뭐 1억짜리 프로젝트다, 10억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아주 세부적인 액티비티를 다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된다고.